자, 뉴욕이 바로 도시재생 활성화가 추구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세계는 지금 도시재생이 이제 화두죠. 화두인데 이 글로벌 시대를 주창하면서 기술의 진보, 속도의 향상, 그리고 규모의 증강. 그렇죠. 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 속도, 처리 속도라든가 또 기술 집약적인 이 부분들의 그 속도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고요. 규모가 상당,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점점 미세 공정화가 되고 있지만은 많은 부분들에서 중두 장후 산업이라고 하죠. 장후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런 세계가 이제는 거꾸로 과거의 로컬과 회복, 재생이라는 이런 슬로건 아래 이제 관심을 그쪽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제 계속 신사업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재생이라고 하는 이런 큰 화두, 또 회복이라고 하는 화두, 그리고 로컬이라고 하는 화두에 관심을 돌리고 있죠. 특히 환경 문제, 자원 문제 앞에서 성장 한계에 부딪히게 된 인류는 그 진보의 향방의 갈 길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의 하나가 바로 재생산업이다. 이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이미 존재했던 것을 되살리고 활용하는 이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여러 선진 도시에서 이미 그 성공 사례를 보이면서 오늘날의 도시 디자인 트렌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죽은 공간을 다시 살리자는 이 하이라인 컨셉트가 뉴욕의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불과 1.5마일 정도 되는 이 고고출도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모이고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는 1차원적 목표 이상의 것이 바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하이라인 파크 성공의 주요 요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성공이 더 큰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 하이라인 파크의 주변에 사람들이 산책하고 또 이렇게 환경이 좋아짐으로 해서 주변의 부동산값 정말 거침없이 뛰었죠. 자, 뉴욕시에서는 이 도시재생 활성화가 어떻게 됐는가? 뉴욕시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 적극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이제 지향하면서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공원을 조성하고 주상복합 빌딩을 건설하는 등의 도심 재생 프로젝트, 워터프런트 부두 등의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 브라운필드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구조가 잘 짜여야 되고 거기다가 공공의 지원이 필수 불가결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유기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이제 활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뉴욕시가 적극적으로 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이제 정책과 더불어 특히 9.11 테러 정말 기억하시죠? 9.11 테러를 통해서 정말 세계가 경악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찾을 수 있죠. 2002년 1월 108대 뉴욕시장으로 정식 취임한 블룸버그는 기업가, 이 양반이 기업 통신 메이저사를 보유하는 블룸버그는 기업가의 노하우를 시정에 활용해서 뉴욕시의 재건과 업그레이드에 주력했으며 그 일환으로 배터리 파크시티 이후 뉴욕시 최대 개발 사업인 허드슨 야드 개발 계획을 비롯해 크고 작은 50개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말 야심차게 추진한 것이죠. 또한 9.11 테러에 의해 파괴된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그 주변 지역의 재생을 이제 위해 공공의 개입이 이제 무엇보다도 시급해졌죠. 이것은 개인에게 이제 그 사적인 개발로 맡기기는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이 시급해지고 이를 위한 재건 계획이 이제 추진되었는데 이와 연계해서 뉴욕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도시 정비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 예가
그 한 예가 브룽스 웨스트팜 프로젝트. 낙후된 공업지역 내에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지역 변화를 꾀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2013년 착공해서 약 7, 9년 정도가 소요될 이런 것인데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1325세대의 주택과 4만 6천 스퀘어피트의 상업지역을 갖춘 10개의 빌딩을 건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특징은 저소득 임대주택 세액공제 프로그램인 LIHTC,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를 활용해서 대부분의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죠. 이 자기 자본이 아니고 이제 세공제, 세액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이 텍스 크레딧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정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이 자금을 조달한 점이죠. 개발업자는 뉴욕시로부터 10년간 4%의 세액공제를 그냥 돈을 지원받는 게 아니고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받고 이를 유동화, 요 세액공제만큼을 유동화해서 채권 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뉴욕시는 면세부 채권을 발행하고 뉴욕시는 또 별도로 면세부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모기지 은행에 예치해서 개발업자에게 그 자금을 대출을 실시하는 구조. 정말 저는 이거 보고 역시 금융의 선진국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도 이 부분들을 상당히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으로 재창조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아이템들, 자금 조달의 아이템들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이라인 파크.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164회 때 하이라인 파크를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드렸었는데요. 이 하이라인 파크 프로젝트 1980년에 이제 폐선, 배가 망가졌다는 이런 뜻이 전부 이렇게 해체되고 폐선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철도 선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철도가 다니지 않게 되니까 이것이 우범 지역으로 슬럼화되어서 전락한 1930년대 화물 열차형 고가 철도를 이 공원으로 조성한 겁니다. 공원으로 고가로 지나는 이 철도 거기 레일이나 이 철도 그 기차 선로들을 그냥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킨 사업인데 2014년까지 총 2.3km의 공원이 조성되었고 이제 현재도 이제 돼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체 구간이 이게 구간 1.6km가 이제 완공이 되었어요. 하이라인 파크는 2009년 개장 이후 뉴욕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으며 연간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하이라인 파크의 성공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또 여기도 보시면은요. 개발 이양권 제도의 활용입니다. 자, 개발 이양권 제도의 활용.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되는 이런 아이템이라는 점입니다. 개발 이양권 제도를 이 사업은 일종의 문화재 보존을 통한 공원 조성 프로젝트로서 이 같은 공익 사업에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사업의 성법, 즉 개인도 있고 공공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이 있는데 개인도 임대주가 있고 임차인들이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변 지역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잠시지만 와서 근무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그 주변에 주거로서 거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이해 집산이 정말 서로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은 사업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해관계 조정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니까 뉴욕시에서는 그 해법으로 개발 이양권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개발론자와 보존론자 양쪽 모두의 지지를 이제 확보한 거죠. 자, 개발론자와 보존론자 이 양쪽 모두의 지지를 확보했어요. 개발 이양권 제조
개발권 이양 제도를 통해서 이와 함께 FHL Friend of the Highline, 하이라인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런 비영리 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기부금, 여기는요 비영리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영리 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기부금을 내는 분들이 있고, 즉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의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이런 활용,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성공의 요인입니다. 바로 하이라인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운영 주체에 많은 것들에 이제 힘을 실어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비영리 단체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이제 아주 그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서 성공적인 이런 하이라인 파크의 프로젝트를 이제 성공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애틀랜틱 야드 프로젝트. 이 NBA 유명한 농구 구단이죠. 구단의 전용 경기장 건설과 함께 교통시설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이 총 사업비가 자그마치 47억 달러 수준입니다.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죠. 우리 1억 달러가 보통 현재는 1,100억 원 정도니까 정말 얼마입니까? 4조 7천, 약 한 5조 원 이상의 이제 이 프로젝트죠. 여기에는 1만 8천석의 경기장 및 공연장, 지하철역 및 주차 시설, 상하수도관 보수 등 인프라 시설, 이건 인프라 시설이 되겠죠. 인프라 시설 6,430호의 주택 및 24만 7천 세피트의 상업 시설 공급 등이, 이건 이제 면적입니다. 되어 있다. 1단계 사업이 2010년부터 12년까지 진행되었고 핵심 시설인 경기장과 지하철역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공공개발 주체인 뉴욕시 도시개발공사 주도하에 추진된 이 사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원 조달 다양화 측면에서,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재원 조달, 어떤 사업이 되든 어떤 조직을 이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원 조달입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재원 조달이 EB5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총 비용의 17.2%를 충당했다. 자, EB5는 1990년 도입되어서 일자리 창출 및 자본 투자를 통해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영주권. EB5는 1990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주권, 우리나라도 제주도 그렇게 하죠. 제주도에 5억 원 이상의 뭐 자본 투자를 해서 뭘 사면은 어떻게 해요? 영주권을 주듯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다 이제 그것도 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 것이죠.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당초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운영이 연장이 되었어요. 1990년대에 도입해서 2012년에 종료하려고 그랬는데 15년까지 연장되었는데 EB5 자금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연방 이민국에서 승인한 각 지역의 지역센터가 투자자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 EB5의 시스템, 금융자원 조달 제도 같은 것도 매우 우리가 유용하다. 실제로 제주도에 이와 유사한 것들을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는 맨하튼의 옛 철도 차량 기지로 쓰이던 미개발지 10.5헥토아르를 이제 복합 개발하는 150억 달러. 와, 엄청나죠? 15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2012년 12월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017년 완공이 되었습니다. 애틀랜틱 야드 사업과 유사하게 허드슨 야드 기반시설 개발공사, 허드슨 야드 개발공사 등 공공 주체가 사업을 지정. 요거는 이제 공공이 이제 개발 주체가 된 겁니다. 공공이 뉴욕시가 공원,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뉴욕시는 별도로 30억 달러의 이제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할 예정인 거. 이 사업의 핵심 특징은 상업력 세제 인센티브인 상업력, 이것도 세금입니다. 세금 인센티브인 PILOT,
PILOST, 그다음에 PILOMRT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대상 부동산을 과세 목록에서 제외, 즉 과세 목록에서 뭐예요? 제외. 과세 목록, 부동산을 과세 목록에서 제외, 없애는 겁니다. 자,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세금 대신 세금보다 낮은 약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중 PILOT 규모가 가장 크고 PILOT 규모가 1등, 그다음에 허드슨 야드 개발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세금을 부담하는 민간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세제 감면 제도이면서 그 징수 권리를 해당 개발의 공적 주체에 부여하여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데요. 현재 이 주변 지역에 이제 그 개발이 완성된 사례, 요거는 이제 제가 하이라인 파크의 이제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보셨던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나 또 애틀랜틱 야드 프로젝트, 그리고 하이라인 파크 프로젝트와 브롱스 웨스트 팜 프로젝트, 요 프로젝트들이 전부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또한 세금을 잘 활용한 것이고, 또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한 비영리 단체의 적극적인, 요건 하이라인 파크니까요, 적극적인 기부 문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고요. 애틀랜틱 야드 프로젝트 또한 마찬가지로 이 복합 개발 사업이고 47억 달러에 이르는 수준의 프로젝트지만은 실질적으로 재원 조달의 다양화 측면에서 바로 EB5 자금을 이제 활용했는데, EB5는 무엇이다? EB5는 1990년대에 도입이 돼서 2015년에 이제 끝냈는데, 여기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일정액의 이상을 기여하게 되면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EB5를 잘 활용한 것이 애틀랜틱 야드 프로젝트고,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는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는 바로 세금을 부담하는 이것을 그 과세 목록에서 제외해서 비과세를 만들면서 그것에 대한 운영 자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요, 실제로 공적 주체가 어떻게 잘 민간과 협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일부러 요 뉴욕시의 이제 도시재생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2부로 뉴욕시의 도시재생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요것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보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